네, 홈트리오TV의 이동혁, 임성재, 정다운입니다. 네, 2019 월간 홈트리오 6월 네 번째 모델 발표되었습니다. 6월달에는 제가 좀 많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좀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총 건축 면적 85평으로 설계된 목조 주택입니다. 네, 280.29제곱미터로 총 건축 면적이 계획되어졌고요. 1층 112.11제곱미터, 2층 113.64제곱미터, 다락이 있습니다. 네, 다락 16.20제곱미터, 그리고 주차장 부분이 38.34제곱미터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총 건축비는 4억 8,100만원, 설계비는 저희가 1,275만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자,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 예전에 이제 건축주님들한테 많이 받았던 요구사항 하나가 이제 뭐 서울 경기권에 살고 계셨던 건축주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내가 남해 내려가 살 건데, 내가 어디 이제 거제도에 내려가 살 건데, 나는 1층에 살고 2층에는 어느 정도 수익 구조를 창출하는 내가 이제 풀 빌라를 살면서 어떤 손님들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설계를 하고 싶다, 그리고 건설을 하고 싶다라는 점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요구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현대 해석을 해서 이제 발표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시도를 보게 되면 바로 앞에 이제 수영장이라든지 편리하지만 좀 부티나는 그런 옵션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부티나는 옵션 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아무래도 이런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차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주차장을 건물 안에 배치를 하고, 그 주차장을 따라서 외부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설계를 하게 됐는데, 당연히 외관은 풀빌라스러운 이제 밝은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졌고, 누구라도 이제 해외 주택 사례에서 한 번쯤 볼 수 있지만, 이제 한국식으로 어느 정도 해석한 거는, 해외 주택은 유리로 많이 덮여져 있고, 한국 주택들은 대체적으로 단열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허가 사항도 굉장히 까다롭고, 또 건축주님들께서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유리의 모습보다는 이제 넓게 빠져 있고 선이 굉장히 긴 모습으로 진행했다라는 점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저는 이 주택은 개인적으로는 제주도에 지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직접 사는 것도 좋고, 이 형태로 어떤 이제 임대, 대여를 목적으로 지어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디자인 그리고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아이디어회 이번에 기획 모델을 무언가를 만들까 했을 때, 도심에서 아파트를 다 팔고 전원생활로 넘어가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일단 내가 다량 전세인 집안채인데 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까 정다운 건축가님 얘기한 것처럼 뭔가 수익성을 발생할 수 있는, 그것도 상가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에어비앤비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1층은 내가 생활하고 2층에다가 세를 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넣어서 만든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면 좀 볼게요. 이 주택의 평면을 설명드리면서 같이 주차장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주차를 지붕이 덮인 곳에 주차장에 하시고, 그리고 비를 맞지 않은 상태에서 현관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현관으로 진입을 하면 바로 나오는 공간은 이제 계단실 앞이 나오는데, 이 주택의 시작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단실 앞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 죽는 느낌일 수도 있긴 한데, 이 주택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 주택의 시작 부분이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퍼지는 형태의 평면이 배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쭉 진입을 하면서 왼쪽에 침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주방, 왼쪽에 거실, 또 오른쪽에는 다용도실, 또 침실, 이렇게 양옆으로 그렇게 살을 붙인 거고요. 특징은 주방이 상당히 가로 깁니다. 웬만한 주택, 그리고 웬만한 사이즈에서는, 큰 평수에서는 뭐 볼 수 없는, 조금은 좀 과할 수 있는 크기의 주방을 배치를 했는데, 실제로 넓은 주방, 큰 주방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주방이 작아졌을 때는 모르지만 주방이 커졌을 때 오는 편리함은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만 알 수 있죠. 대신에 다용도실은 조금 줄여서 진짜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활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 주택의 주방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 계단실 앞에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현관에서 들어와서 바로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옆에 화장실과 붙어 있다는 거.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화장실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둠으로써 현관에서 들어오면서 바로 손을 씻고 들어온다든지, 혹은 뭐 욕실을 이용하는데 손만 씻고 싶을 때를 위해서 이걸 분리를 살짝 해서 공간을 조금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생활함에 있어서도 편리함을 더한 게 이 주택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부 환경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외부 환경이 일반 이제 전원주택 부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앞이 이제 수영장이 놓여져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바깥으로 내가 외부 생활을 쉽게 풀빌라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상상을 해주시고 이 주택의 평면을 바라봐 주셔야 되지, 일반적인 집으로 바라봤을 때는 다용도실 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욕실 한 개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주방 거실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 엄청난 이제 수영장이 있고 바베큐 시설이 있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 주택의 설계가 또 맞는 거예요. 이 대형 주택 평면에서만 할 수 있는 행위를 잘 표현했다라는 점도 저는 요거를 상당히 좀 특이하고 재밌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집 설계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고정관념 갖고 계신 것이 아파트를 항상 맞아요. 기준으로 많이 놔요. 아파트는 솔직히 많은 세대가 고루고루 이제 채광과 조망권을 막기 위해서 컴팩트하게 만든 구성은 아니고요. 근데 주택에서는 내 땅에다 하는데 그렇게 막 컴팩트하게 꼭 운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넓게 하고 남향의 햇빛을 받고 정말 내가 원하는 동선을 만들고, 그래서 조금은 크게 그리고 좀 자유분방하게 평면을 구성하시는 것을 제가 좀 많이 추천드립니다. 2층 가볼게요. 2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내부에서도 올라올 수 있지만 2층 자체 이제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와서 단독 현관, 2층 단독 현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습들도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현대사회가 에어비앤비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수익 창출 구조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주택들도 인기가 많아졌어요. 이제 가족분이 오더라도 여기서 생활할 수 완벽하게 분리해서 생활 자체 한 달 이상, 1년 이상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 외부인들이 언제든지 오더라도 어느 정도 아파트식 구조, 합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5분만 둘러보면 어디에 뭐 있고 여기에 뭐 있고 한 것들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침실이 모여서 2개가 있기 때문에 4인 가족, 6인 가족까지는 놀러와서 수익 창출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영장 있고 바베큐 있고 2층 생활하시고 2층에 올라가서 저기 앞에 베란다 보이시죠? 베란다에 올라가서 내가 바라보는 풍경, 이 주택은 꼭 풍경을 같이 봐야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풍경에 올라가서 보게 된다면 주인 세대는 볼 수 없지만 2층에 손님 세대가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광경들은 돈 쓰길 잘했다, 이런 생각 많이 들 수 있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욕실의 개수예요. 이 정도 규모라면은 보통 한 3개 혹은 4개까지는 아니더라도 2개 반 정도가 필요할 텐데, 이 주택은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1층에 그 욕실을 어느 정도 이제 손 씻는 공간과 이제 용변을 보는 공간을 나눠놨기 때문에 그걸 좀 해소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상시 거주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불편할 수 있는데, 지금도 수익 창출 모델이고 펜션의 개념으로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했다 보니까 약간의 불편함들을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만약에 주택으로 설계를 한 거였다면 화장실의 개수는 조금 더 늘어났겠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층 평면에 현관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인허가 넣을 때 이렇게 현관이 있으면요, 솔직히 단독에서 다세대로 인허가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은 거의 다세대 주택의 맞아요. 인허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왔을 때는 외부 계단을 통해 현관으로 들어와서 계단실은 막으면 되거든요. 문적으로 차단을 해서 2층을 온전하게 쓸 수 있고, 처음에 저희가 이 계획을 컨셉을 잡을 때 휴양지라 그러죠. 제주도나 좀 명소 같은 곳에다가 손님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발코니, 공간 구성, 방해 화장실 같은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주님들께서 다세대 주택과 단독 주택과 조금 이렇게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다세대 주택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법적 용어이고 등기를 하나가 아닌 2개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은 등기를
2명 소유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단독주택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쪽 부지를 구매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이 주택은 주택, 그러니까 상시 거주하는 어떤 모델이라기보다는 어떤 수익 창출을 기본으로 하고 그게 아닐 경우에 주인 세대가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약간 가변형 형태의 디자인 설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해외 주택을 모티브로 한 이런 이제 풀빌라가 이제 대한민국에 생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이런 주택들은 점점 더 많이 생겨줘야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건축주인들께서도 전원주택을 나도 한번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외부 디자인 한 번만 제가 좀 더 총평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솔직히 이 스타코플렉스를 쓰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벼워 보인다, 좀 싸 보인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 해외 풀빌라 가면요 다 흰색이에요. 포인트도 없어요. 완전 흰색인데 그 선의 자연 경관이 맞춰지면서 이게 예뻐 보이는 거거든요. 이번 주택도 보면 저희가 포인트를 많이 안 썼어요. 루나우드 조금만 썼고 거의 한색으로 비우면서 이 이국적인 느낌을 냈으니까요. 외장재에 대한 고민 솔직히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충분히 저렴한 금액으로도 이런 이국적인 느낌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광 트리오 2호로 네 번째 모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모델도 더 알찬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